안녕하세요. 제인테크 리뷰의 개사장입니다. 제가 2019년에 메인 노트북으로 사용했었던 녀석이 바로 에이서의 프레데터 헬리오스 300 게이밍 노트북 모델인데요. 국내에선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의 거의 본작급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녀석이죠. 이번에 인텔 10세대의 CPU를 달고 새로 리프레시된 녀석은 사실 2019년 모델하고 크게 다를 건 없긴 하지만 이게 어떤 녀석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여러모로 메인스트림 게이밍 노트북다운 구성이에요. 제가 리뷰한 모델은 인텔 10세대 i7 10750H하고 RTX 2060 그래픽이 달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RTX 2060 모델 기준으로는 현재 헬리오스 300 가격이 조금 과하게 비싸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제가 리뷰에 사용한 모델은 240Hz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냥 144Hz 모델을 구매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정도 사양에서 240Hz 주사율을 다 활용하기도 힘들거니와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헬리오스 300이 좋은 노트북이고 구성 자체는 좋지만 RTX 2060 모델은 세일을 노리거나 아니면 GTX 1660 Ti 출시를 기다리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이제 ROG 시리즈만큼 막 번쩍거린 RGB가 너무 심하게 달려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게이밍스러운 감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죠. 작년 모델과 비교하면 크게 3가지 정도가 바뀌었는데 프레데터 영문 로고 각인이 사라졌고 통풍구가 검은색에서 은색으로 바뀌고 키보드 덱 상단에는 추가 통풍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 은색 도색 부위가 괜히 장난감스러운 느낌만 더해주는 디자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모델이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노트북의 스펙이나 확장성을 생각하면 무게는 되게 준수한 편이긴 해요. 실측할 때 2.2kg 정도가 나왔고 만약 2.5인치 드라이브 베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2.3kg에 가까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충전기까지 휴대하면 3kg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성이 썩 좋다고 보기는 힘들죠. 포트 구성 자체도 큰 불만은 없지만 USB-C 포트가 디스플레이 출력이 안 된다는 건 조금 불편했습니다. SD카드 슬롯의 부재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에서 크게 기대하기 힘든 요소니까 너무 감점하진 않도록 하고요. 측면에 달려있던 충전 포트가 올해 모델에서는 후면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충전 케이블은 작년과 동일한 90도 꺾인 구조라서 사용 중 케이블에 무리가 가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빌드나 마감적인 측면에서 2019년형 헬리오스의 장점은 뚜렷했습니다. 150만원 이하에서 메탈 재질이 많이 사용된 게이밍 노트북이었다는 것이죠. 올해 모델도 플라스틱 합판을 제외하면 모두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법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구석 부분을 만져보면 약간 날카롭게 느껴지는 부위가 존재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빌드라든지 마감 자체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합판 개봉 자체도 되게 쉬운 편인데 에이서 노트북들은 다 봉인실이 붙어있죠. 내부에는 2개의 램 슬롯과 2개의 M.2 SSD, 1개의 2.5인치 SATA 3 슬롯이 있기 때문에 확장성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쿨링 구조도 보시면 히트싱크가 VRM까지 폭넓게 덮고 있고 사면 배기 구조로 인해서 발열 설계는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에이서가 자랑하는 에어로블레이드 쿨링팬은 GPU 쪽에만 적용이 돼 있고 CPU 쪽은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쿨링팬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타건감은 이 가격대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제법 좋은 편이기는 해요. 대부분 그냥 저항감 없이 쑥쑥 눌러지는 게이밍 노트북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구분감도 있고 조금 쫄깃한 맛도 있는 키감이거든요. 그런데 헬리오스 300이 게이밍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무한 동시 입력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에서 이건 제법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캡 재질은 적당한 마찰력이 있어서 촉감은 좋지만 2019년형 모델을 1년 동안 사용해보니까 각인이 조금씩 벗겨지더라고요. 디스플레이도 헬리오스 300의 최대 장점 중 하나죠. 사실 이 정도 등급 노트북에서 NTSC 72 프로 등급의 색상 재현력하고 최대 밝기 300니트, 144Hz의 주사율, 저반사 패널까지 모두 챙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죠. 덕분에 헬리오스 300 모델은 단순 게이밍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든지 영상 편집 같은 크리에이터 작업 용도로 쓰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웹캠은 그냥 평범한 720p 해상도고 영상 통화는 무리가 없지만 깨끗한 화질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장 스피커 성능도 그냥 평범한 편이고 베이스보다는 중음하고 고음에 더 초점이 맞추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튜브나 영화 시청 용도로는 큰 무리가 없는 품질이지만 박진감 넘치거나 웅장한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헤드셋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은 당연히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일반 문서 편집이라든지 인터넷 서핑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데스크탑하고 비교해도 전혀 느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모든 프레데터 게이밍 노트북 시리즈는 프레데터 센스라는 자체적인 내장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노트북을 성능 모드로 두고 구동을 하면 2kg 초반대의 게이밍 노트북에서 딱 기대할 만한 성능과 발열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터보 모드로 두고 사용하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5% 정도까지의 성능 향상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견디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많이 시끄러워지더라고요. 특히 에이서의 에어로블레이드 구조는 발열 해소에는 정말 좋지만 얇은 메탈 핀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 때문에 실제 데시벨보다 더 거슬리게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헬리오스 300의 세부적인 발열 패턴이라든지 성능 벤치마크 자료들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구동할 때는 배틀그라운드는 울트라 기준 훈련장에서 평균 100프레임까지도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오버워치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이 사양을 조금 덜 타는 게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AAA급 최신 스팀 게임 정도는 높음에서 매우 높은 그래픽 옵션으로 약간 타협을 해야 됐고 평균 60프레임 정도는 그래도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은 노트북인 만큼 게임 외에도 영상 편집이나 3D 그래픽 작업 용도로도 매우 좋았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수준의 이펙트나 색 보정이 들어간 게 아닌 이상 4K 영상도 쾌적하게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등급의 라이젠 르누아르 노트북이 인코딩 속도 자체는 더 빠르지만 타임라인 작업 중에는 인텔 노트북이 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여줬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헬리오스 300 모델은 키보드 덱이 메탈이라 손에 전달된 열이 좀 심하다는 것이 단점이었죠. 하지만 올해 모델은 상판 통풍구가 별도로 존재해서 그런 증상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게임 중에도 WASD 키 주변은 33에서 34도 정도, 그리고 키보드 중앙 상단부가 제일 뜨겁게 느껴졌는데 거긴 38에서 39도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배터리야 당연히 게이밍 노트북에서 크게 기대하는 요소가 아니기는 하죠. 제가 가벼운 작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시간 조금 넘게 버틴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이 연결 안 된 상태에서는 영화 한 편 정도는 무난하게 볼 수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충전기 연결이 필수고 항상 휴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30W 충전기라서 확실히 좀 크고 무겁기는 하죠. 게다가 USB-C PD 충전도 안 되니까 이건 얄짤없습니다. 하지만 헬리오스 300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180W 충전기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20년형 헬리오스 300 모델에 대한 제 평가를 요약해드리자면 여전히 스펙이나 확장성, 마감 측면에서 좋은 구성의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헬리오스 300 모델을 오랫동안 실사용했었던 이유도 이 가격대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제일 적은 밸런스가 잘 잡힌 녀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작년 모델보다 CPU나 쿨링 구조가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프레데터 시리즈의 막내격인 헬리오스 300의 가격이 170에서 190만원인 것은 저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게이밍 노트북 시장에서 보자면 헬리오스 300은 MSI GP 시리즈나 레노버의 리전 5 시리즈와 경쟁을 해야 되는 기종이죠. 사실 작년 헬리오스 300 모델만 하더라도 해당 경쟁 기종들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구성하고 있기도 했었고요. 물론 제가 언급한 3가지 기종의 노트북 모두가 같은 가격일 경우에는 저는 헬리오스 300을 선택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기다리거나 GTX 1660 Ti 모델 출시를 기다리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키보드 무한 동시 입력이 안 된다는 정도만 제외하면은 커다란 단점이 없을 정도로 밸런스가 잘 잡힌 녀석인 거는 틀림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리뷰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디스코드 오픈 채팅을 이용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